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뵙네요. 네, 연일 뉴스거리를 던져주니까 이상원 기자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오늘은 국정감사 소식을 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뉴스를 통해서 대구시 국정감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긴 했는데 소개가 안 된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 맥락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면 또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각적으로 그냥 보기에는 용해인 대 홍준표, 네, 그렇죠. 말싸움하고 이런 것만 하여튼 감각적으로 나가니까 네. 사실 들여다볼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닌데 말이죠. 맞죠, 그렇죠. 자, 일단은 홍준표 시장의 첫 대구시 국정감사였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용해인 의원과 홍준표 시장의 말싸움은 기억에 남죠.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해인 의원이 첫 번째 질의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의에서부터 불꽃 튀는 모습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관심 가지고 봤고 또 용해인 의원이 이렇게 어쨌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고 질의를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집행부의 어떤 관계자들, 장관이든 이런 사람들을 좀 몰아붙이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창가 방패라기보다는 창의 대결인데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거에 대한 관심사들이 기자들이 있었죠. 그 관심사가 그대로 대구 기업축제와 관련된 대구시의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용해인 의원이 문제 지적을 하면서 불꽃이 튀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불꽃이 튀었다라는 거 말고는 의미는 없죠. 내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용해인 의원이 짚었던 내용들도 대부분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든 경찰의 입장, 법제처의 유권 해석 내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홍 시장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걔들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팩트를 가지고 나와서 지적을 했다면 좀 더 유의미한, 그래서 홍 시장이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질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놓고 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저는 사실 그 내용보다는 뒤에 나왔던 내용이 더 의미심장했었죠. 왜냐하면은 홍 시장이 그렇게 굽히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홍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유일하게 죄송하다라고 표현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보도는 안 됐거든요, 거의. 네. 보도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를 텐데 저도 이거를 써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다른 거 쓰느라 바빠서 못 썼는데. 1년에 한 번도 채 듣기 힘든. 정말 힘들죠. 죄송하다라고 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장면이 연출됐던 게 거기였습니다. 민주당의 최기원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이었는데 민주당의 최기원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에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홍 시장이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헌법 정신에 맞지 내용을 보면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은 대법원장 표결 후에 청구했어야 했는데 뭘 그리 급하게 서둘렀는지 추석 밥상 민심을 기대한 것 같은데 둘 다 망쳐 유감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유감이었어요. 그 그렇죠. 글이. 저는 기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봤던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사실. 글이었는데 시장님이 이런 인식을 너무 공공연하게 이렇게 떳떳하게 내비친다고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이었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최기상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발언이다라고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맥락이 아마 이제 변호사님이 생각하셨던 거나 저나 생각했었던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다 독립된 기관들인데 상권 분립에 따라서 독립된 대법원과
법원의 결정과 국회의 결정인데 이게 마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한 것부터가 문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지점을 짚으면서 지적을 했었었는데 홍 시장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적은 새겨 듣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도 참고해서 각자가 서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지적은 새기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굉장히 찝찝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 그렇게 예,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최 의원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의원 시장님 말도 일면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배은망덕이나 뭐 이런 표현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 그런 표현이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앞에 조건을 걸긴 했죠. 이제 네. 어떤 뭐 기분이 나빴다면 그리고 뭐 그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좀 기분이 나빴다면 뭐 이런 그러니까 최초의 그 문제 지적은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거였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지적을 새겨 듣겠다 정도 수준에서 대답을 했고 뒤에 이제 뭐 표현이나 이런 거가 너무 과하다라는 식의 지적에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용해인 의원이랑 그렇게 따다다다다다 싸우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처음에 귀를 의심했거든요. 죄송하다고? 아니, 저처럼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로또 사야 돼요.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놀랬던 그래서 매우 인상이 깊었던 순간이었죠. 근데 이게 참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이 참 저도 굉장히 섭섭했는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개별 판사들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영장 실질 그 심사를 하는 전담 판사가 본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왜냐하면 우리 법상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법원 내에서도 무슨 검찰처럼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한테 야 그거 기소해 이거 빼 이건 좀 가려서 넣어 뭐 절대 안 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몰라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법원 판사는 절대로 어떤 그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다는 듯한 판결 결과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걸 해주고 뭐 서비스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말이라서 저도 굉장히 이게 법조인이시면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 그 사법시험 시절에 헌법이 굉장히 얇았거든요. 책이 판례도 없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87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헌법 판결문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소가 없는 시절에 사법시험을 치셨으면 아마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그리고 좀 생경한 이야기 저는 좀 낯선 게 그 국감에서 말이죠. 네. 그 칭찬을 아주 낯뜨겁게 그렇죠.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낯설어서 우리 또 선진 정치가 도입됐구나. 왜 좀처럼 비난과 고성이 오가는 국정감사의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참 저는 처음에 그 PPT가 띄워졌을 때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거 잠깐만 나 국감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국감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진짜 낯뜨겁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김영판 의원 얘기입니다. 김영판 의원이 이번에 국정감사 대구시 국정감사에 감사반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행정안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단 간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으로 가면 여기 지역별로 이렇게 의원들 쪼개져서 가다 보니 이번에 대구로 올 때는 김영판 의원이 이제 감사반장으로 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이제 위원장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도 제일 마지막에 했거든요. 질의도 제일 마지막에 하고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롭고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이제 자기도 좀 자기 지역구 왔으니 지역구인 대구에 왔으니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 PPT를 딱 띄웠는데 PPT 맨 상단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업적. 세 가지가 빡빡빡 업적? 업적. 와, 난 저걸 보고 그걸 보고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뭐지? 국감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헌정사 이래. 뭐
잘 찾아보면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잘 찾아보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시 출입해서 대구시 관련된 국정감사를 취재하고는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어쨌든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감시하고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사실 주로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들을 짚어서 비판하는데 치중이 되죠. 그렇게 해서 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지도 편달하는 게 국정감사의 취지고 사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를 그렇게 정의 내려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적을 친송을 시작을 하고 멘트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홍준표 시장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하면서 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견해일 수는 있는데 존중할 만한 견해인데 자리가 좀 국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도통 이해가. 저도 이게 뭐 다른 자리였으면 그냥 뭐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거나 뭐 예산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서울에서 홍준표 시장이 하셨는데 당정 간 무슨 뭐 예상 정책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자리면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건배사 할 때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사적으로 만나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마 많이 하시겠죠. 그런 자리에서는 하실 텐데 이렇게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 특히 국감의 성격이나 취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질의 내용도 보면 이제 신청사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신청사가 아무래도 이제 김용판 의원 지역구 사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 또 신청사와 관련돼서도 홍준표 시장과 각을 세울 만한 상황이죠. 현재 원래 안 좋았잖아요. 저거. 그렇죠. 매우 안 좋았죠. 그 네. 신청사 때문에 뭐 김용판 의원이 이미 여러 번 국감이 다가오고 있을 시점에 이 국감에서 다루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신청사 문제를 가지고 두 김용판 의원과 홍준표 시장이 좀 뭔가 삐걱삐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신청사 문제를 다루면서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전직 권영진 시장을 또 끌어당겨서 비판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죠. 그러면서 이 지금 신청사 건립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 홍준표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권영진 시장이 그동안 쌓아왔던 신청사 건립기금을 대부분 코로나 때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걸 쓴 걸 유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호호. 유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용이라 그래야지. 또 단어를 또 유용은 횡령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김용판 의원도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래서 본인도 아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차? 그래서 유용은 목적과 다르게 쓰는 걸 말합니다라고 딱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용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저분이 참 뭐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의 질의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런 업적을 세워서 너무 고맙고 이제 그 홍준표 시장 괜찮은데 권영진 때문에 지금 신청사하다가 안 되고 권영진이 유용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 권영진이 지금 하필이면 또 달서구병 나온다고 하네? 그러니까 견제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그거는 본인 입으로 하기 쑥스러우셨는지 이제 지역구 구의원의 5분 발언을 빌려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가 이런 거였어요. 권영진 시장은 신청사 건립기금 유용과 관련되어 달수 구민에게 속죄해야 하지 이제 뭐 출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우리 권재 시장 저 SNS에 참 나쁜 사람이라고 또 글을 참 나쁜 국회의원이라고 또 글을 쓰셨죠 당일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홍 시장님이 왜 이랬잖아요. 대구시 빚이 지금 얼만데 빚을 내가 또 신청사를 진도나 삼격동 가니까 멀쩡하게 좋더만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장 재직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 신청사는. 뭐 정확하게는 절대로 안 된다기보다는 빚내서는 절대 안 하지 않겠다. 빚내서는 안 된다. 절대 짓지 않겠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바뀌면서 이제 그 달서구 그 부지를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공용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신청사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신청사는 다시 추진하는 걸로 바뀌고 나니까 지금 김용판 의원이 이제 약간 서비스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유유부지 다른 걸 팔아서 간다고 한 얘기는 이미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계속 다뤘던 내용. 두류정수장 부지를 판다고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뭐
구청사 팔겠다. 지금 동인동에 있는 시청사 팔겠다. 아니면 다른 부지 팔겠다. 이런 얘기들은 하다가 다 반대하니까 두류장 거기 부지 일부를 팔아서 가겠다로 결정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사실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그냥 두류정수성 부지를 판다는 것만 빠졌고 다시 다른 땅 팔아서 가겠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된 건데 다른 땅을 판다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뭐 크게 뭐 반발이 일진 않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또 추진되기 시작하면은 구청사 판단하는 거나 이런 건 다 또 각 지역에서 또 반대 여론이 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도 또 반대에 밀리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청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홍준표 시장 취임 이 임기 중에는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용판 의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요. 내년에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그렇죠. 이거 만약에 그 무산되면 자기 표 그 경선에서 표 없나 안 되지. 뭐 경선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자, 어쨌든 말이죠. 우리 권 전 시장님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면 이 자리에 한번 저희가 모셔가지고 네, 제가 한번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출마를 공식화 하셨죠. 네, 국감 이틀 뒤에 저희 이제 인터넷 기자들끼리 있는 이제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간담회를 잡아서 간담회에서 나와서 이제 달수구병 가겠다. 출마 공식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밝히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계약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 이제 매우 신랄한 비판을 하셨죠. 국정감사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뭐 국정감사 때 신청사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만 뭐 이게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이 결정한 거인 만큼 홍준표 시장한테도 그걸 강조하면서 꼭 이제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학답을 받는 정도로 난 자기는 끝낼 줄 알았지 뜬금없이 자기를 소환해서 그렇게 비판할 줄 생각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적으로 진짜 그냥 국감이라는 그 자리를 자신을 홍보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어떤 장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 그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맹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두면 대구 망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기가 대구 정치 교체 1번지가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오늘 저희 뉴스민의 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게 참 김용판 의원이 이렇게 일을 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감 이틀 뒤에 이 간담회가 열리긴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면 일주일 전에 이미 기자단에서 이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었고 이 간담회에서 대충 출마 지역을 어디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 어디에 출마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것도 대충 저희끼리는 공유가 되어 있었어요. 뭐 이미 권 시장이 그 무렵에 달서구 쪽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여러 건 쓰기도 했고 그래서 달서구 쪽으로 가는 걸로 정리를 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25일 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일을 이틀 앞두고 김용판 의원이 매우 좋은 명분을 딱 만들어준 거죠. 신청사는 안 되는 건 권영진 때문이고 그런 걸 국정감사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권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김용판 의원의 국감장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준 셈이 된 거여서 참 김용판 의원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감사해서 홍 시장님한테 정말 감사한가 봐요. 뭐 굉장히 고마운 게 많나 봐. 뭐 이모저모.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장애별을 스스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달서병에 검찰 출신 누군가가 내릴 것이라면 이 두 분은 모두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한번 던져본 얘기예요. 진짜 저 대통령실 몰라요. 네. 자, 내년 총선까지요 이슈가 계속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입니까? 뭐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일단은 중요하고요. 검찰이 누가 내려올까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누가 내려올까 이런 내용들을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달서구병 지역에.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달서구병 지역에서만큼 신청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될지 좀 잘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청사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신청사가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모르겠지만 아예 안 짓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 신청사 문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끌다가 시민 공론화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지자체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결정에서 틀어버린다라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은 이 현재 상황에서 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뭐 대구시나 선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전망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국감에서 뭐 여러 가지 소소한 또 거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언론사의 주목을 받은 이야기가 많지는 않아서 전부 이제 총선 앞두고 다 모든 관심사가 총선으로 다 끌려가는구나 그렇죠. 이런 서운함이 있었는데 대구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네네. 우리 뭐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뭐 누가 공천받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림살이가 바로 나아지고 좀 이렇게 더 나은 뭐라 그럴까 행정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거니까 하여간 이 좀 여권에서도 딱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잡고 있는 토끼 집토끼 집토끼 취급을 하면서 그냥 뭐 쟤들은 뭐 몇 대 때려도 아마 나 좋아할 걸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를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구를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지금. 쟤들은 뺨 한 대 때려도 그냥 쫄쫄 따라올 걸 뭐 이런 느낌 아주 불쾌합니다 대구 시민으로서. 그렇죠 매우 불쾌하죠. 그래요 우리 이상원 기자가 또 향후 우리 대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이만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